블록 1은 아니지만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정찰 임무 하면서 전자전 기능을 확 높이려고 그래요. 핵심은 겁니다. KF-11 잘 보시면 국산 A사 레이더를 다는데 이 A사 레이더를 전자 공격에 사용할 수 있게끔 개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적의 미사일 위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확실히 높아지죠. 이번 이란, 파키스탄 분쟁을 통해 KF-21을 비롯해서 전투기들이 지향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라팔이 격추된 거를 봤을 때는 제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이제 4.5세대 전투기들이 한계를 드러냈다. 첫 번째, 이거 뭐 KF-12도 포함이 되는데 라팔이나 뭐 유로파이터, 그 다음에 F-18, EF, 슈퍼호넷 이런 전투기들 보통 4.5세대 전투기로 부릅니다. 근데 4.5세대 전투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미 스텔스, 반 스텔스 기능이 있다라고 그동안 많이 언급을 해왔는데 이번에 라팔 떨어졌잖아요.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에. 그만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이 없는 전투기는 생존성이 취약하다. 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죠. 그럼 이걸 뭘로 보완해야 근데 이제 이런 4.5세대 전투기를 스텔스화 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전투기 안에 무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설계를 안 하는 비행기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전자전 기능을 이제 확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5세대 전투기를 대부분들이 지금 이제 전자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 우리 KF-21도 블록 1은 아니지만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뭐 정찰 임무 하면서 전자전 기능을 확 높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겁니다. 우리 KF-11 잘 보시면 이제 국산 A사 레이더를 다는데 이 A사 레이더를 전자 공격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개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적의 미사일 위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확실히 높아지죠. 그런 측면으로 4.5세대 전투기는 성능 개량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로는 아마 KF-21 관련돼서 나와서 이제 얘기하신 분들 그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유무인 복합 얘기. 이번에도 만약에 유무인 복합이 좀 적용됐다면 전투기들이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무인기들을 먼저 전방에 띄워서 먼저 들여보냈다 그러면 피해를 많이 줄였겠죠. 그럼 무인기들이 미리 적의 방공망을 공격한다던가 아니면 일종의 전자전 기능을 집어넣어서 이게 진짜 전투기인 것처럼 허상을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는 그런 걸 안 했죠. 근데 미래에 만약에 유무인 복합이 돼서 우리가 무인 전투기를 전방에 내보내고 걔네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면 유인 전투기는 당연히 이제 생존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차후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우리 KF-11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전자전 기능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무인 복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업그레이드 계획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연 중심으로 저피탄 무인 편대기, 무인 전투기 같은 것들을 제작을 했고 올해 초에 한번 이제 공개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 KF-12 지금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전투기도 비슷해요. 라팔도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유로파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4.5세대 전투기들도 5세대 못지않은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미래의 전투기들은 스텔스 기능은 이제 필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향후에 6세대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을 할지 아니면 사올지 이걸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내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KF-11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당장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최근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그 약간 트럼프 이 2기 행정부 출범을 했고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존의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하고도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사우디 지금 빈 살만 같은 경우에 사실 독재자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들은 그런 걸 사실 용납 못 했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미국의 돈만 안겨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독재 국가들한테도 기존의 미국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우디도 가고 UAE도 가고 많이 지금 투자 유치를 했잖아요. 투자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요, 이 사람은. 거기다가 지금 잘 보시면 이스라엘하고 약간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그 시리아, 지금 이제 시리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혼란의 정국이 수습이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사람을 이번에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시리아의 재건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지명 수배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전에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와도 좀 연관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그냥 다 풀어주고 투자하겠다. 시리아가 미국을 위해서 뭘 하겠다. 다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존의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이든 행정부 때 사우디하고 관계가 정말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던 바이든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되게 민감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독재 국가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예요. 아, 미국에 그냥 잘 보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전례 없는 대우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금 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좋은 거예요. 돈은 많으니까 중동 오일머니가 많으니까 미국에 투자할게 노 프로블럼이니까 그거에 관련돼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중동에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잘 보시면 사우디의 영향력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죠?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쟁 관련된 평화 중재도 사우디에서 열렸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외교력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사우디에 대한 거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우디가 갑자기 중동 외교의 축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빈살만과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빈살만은 사우디를 중동의 중요한 국가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있고 향후에 아마 트럼프 2기 임기 내에는 사우디가 중동의 외교를 약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우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숙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러니까 이란 핵개발 문제 때문에 가장 이제 민감해하는 건 이스라엘이고 2기 행정부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핵개발을 좌절시키는 동시에 이란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잠깐 보시면 사우디가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2기 행정부 때 극적인 그야말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갑자기 이제 이란 대통령 만나서 정말 화끈하게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지금 약간 적대적 관계지만 그게 개선이 될 수 있고 그 예가 뭐냐 최근에 잘 보시면 이 미국이 후티 반군 공습을 계속했잖아요. 그게 시그널이에요. 이란을 직접 때리기에는 모호하니 일종의 이란의 똘만이라고 할 수 있는 후티를 세게 때려서 이란을 좀 각성하게 만들자라는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란도 이제 가장 믿을만한 동생이 저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못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이란을 끌어들이는 거죠.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동 평화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 평화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과거 90년,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미국이 했던 게 중동 평화였어요. 근데 성과가 거의 없었죠. 근데 요번에 잘 보시면 이제 트럼프식의 접근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뭐 이제 한 2028년이면 이제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그 안에 어쩌면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트럼프 이게 행정부 핵심 거잖아요. 천연가스, 석유, 중동 증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원유 증산하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오히려 이제 비중을 줄이려고 그러고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두 가지죠. 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대한 투자,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오일머니를 이용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이번에 중동 순방을 보면 그게 확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이 노리는 건 이거구나. 그러면서 철되면 중동 평화도 하고 미국의 숙제거든요. 중동 평화는 항상 이거를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